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이 중국의 동북 공정 이후에 우리 역사를 좀 되찾자. 예, 특히 고대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자. 이런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박사님 보시기에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좀 예컨대 예전보다 그래도 이만하면 좀 개선됐다 하는 점이 좀 있습니까? 아니면 예. 글쎄요,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산업혁명이란 용어를 쓰잖아요. 예. 정치도 이제 민주화, 그 정치혁명. 우리가 산업화, 민주화, 경제혁명, 정치혁명. 예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정신혁명을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정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민족의 정신을 좌우하는, 그 민족의 정신을 지배하는 게 역사입니다. 예. 그러면 그 일본 시대, 일본 자료, 일본 사관을 가지고 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정신혁명을 하기는 어렵잖아. 예.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21세기 인구가 5천만에 국민 소득이 이 3만 불이 넘어가는 예. 이런 나라가 세계 7개, 우리가 7번째 나라예요. 예. 그럼 이만큼 우리가 선진국이 된 거야. 예. 그러면 지금 이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7번째 나라가 된 이 시대에 여기에 맞는 국사 교과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야말로 나라의 혼을, 국혼을 살리려면 정신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정신혁명은 그냥 뭐 몇 사람이 이렇게 그 국회의원 몇 사람이, 장관 몇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. 그야말로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결심을 해가지고 혁명을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. 그 첫 단계가 그러면 뭐라고 보십니까? 뭐 국사 교과서를 바로 잡는 겁니까? 학생들이 접하는? 그 첫 단계가 우선 청와대에 그 역사 문화 특위를 만들어야죠. 대통령이. 예. 지금 뭐 위원회가 많잖아. 예. 그러면 맞습니다. 청와대 직속으로 대통령 직속.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져야 돼요. 야, 이 경제 발전보다도 민주화보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나라의 정신이다. 혼이다. 예. 이 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, 이걸 국정 철학으로 삼아야 된다고. 그런 철학, 그게 옆에서 말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닙니다. 옆에서 말해서 하면 금방 잊어버려. 또 잡음이 생기면 금방 또 예, 바꾸고 제자리로 돌아가. 예. 자기가 철학이 딱 서야 돼.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역사문화 특위를 만들어서 이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100년 가까이 이 잘못되어 온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반대를 무릅쓰고 박태준 씨한테 포철을 세우라고 하면서 메모를 써주면서 소신껏 하라고 하듯이 네. 그런 소신이 있는 사람에게 딱 맡겨서 그게 우선 출발이죠. 아니 근데 예컨대 이 뭐 소위 말하는 이 정부는 뭐 민족 정기 바로 세우기, 친일파 청산하기 그런 거 많이 내세우는데 그 시발점이 이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? 글쎄요, 이게 이제 됐으면 아니 자기들이 그런 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박사님이 하신 말씀에서부터 예, 우리가 자기들의 뭐 어떤 정권의 정통성도 좀 찾고 예, 이렇게 해서 할 법도 한데 그쪽은 전혀 또 관심이.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일반 백성이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자기들이 식민 일제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까? 식민사관을 미워하고 이제 그럼 직접
그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는 거하고 이게 조금 이제 달라질 거예요.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그 청와대를 갭들로 옮긴다고 그랬죠. 강화문으로 나온다고. 강화문으로 나오겠다. 뭐 예. 시장에 가서 예. 예. 뭐 장사하는 분들하고 가끔 만나서 뭐 막걸리도 하고 이렇게 네,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끝낸다고 했습니다. 그런 약속을 거의 못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고 있잖아요.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것이 안 되느냐? 우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. 뭐 어느 때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의 조상이 뭐 곰, 호랑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. 예. 네? 그러니까 그게 호족이고 웅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 자체도 부족한 말이야. 기초 지식도 없는 거죠. 예. 그런데 또 지금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정말 그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쨌든 현 정권은 그 중국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. 좀 보는 게 아니고 뭐 많이 보는. 많이 보지. 그 중국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정당하게 주장해야 될 것도 못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령 시진핑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상의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 하고 그러잖아요. 예. 아유, 참.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잖아. 아, 그럼요. 상해야 정상이죠. 예.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말이야. 그 물 좀 감사합니다. 북경에 가가지고 그 시진핑하고 만나고 그럴 때 그냥 농담으로 옛날에 여기 우리 고조선의 뒷마당인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여기 그렇죠. 여기 저 놀고 그러던 장소라고 말이야. 근데 여기 감회가 새롭다고. 중국 애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던데요.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죠. 예, 시진핑도 예전에 그 어디 자기 그 고향 그쪽에 가서 그렇게 뭐 애드립 치고 뭐 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역사 지식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지금 필요하고 이제 그런 역사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가야사를 한다고 말이야. 그 얘기는 또 왜 나온 겁니까? 갑자기?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니까 그러면 가야사를 세워보자 그런가 보지. 뭐 저는 그 누군가 그냥 친한 사람이 지나가는 얘기 한 걸 자기 그 그럴 듯하다 해서 뭐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뭐 가야사 한다고 또 국가의 그 세금을 많이 거기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가야사도 해야 되죠. 그러나 지금 가야사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후 완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선후 완급을 따질 때 지금 고조선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급한 일이고 그 다음에 가야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국시대 일 아닙니까? 지금 우리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 꽂혀 있는데 중간에 가서 그거 고쳐봐야 그거는 제대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건 예산 낭비에 불과한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역사가 바로 서질 않아요. 그래서 대통령이 역사문화 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강단사학과 민족사학을 다 불러다 놓고 청와대에서 당신이 회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. 이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낙랑군이 한반도에 있다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 그러면 또 태돈 교수나 송호정 교수 불러다가 점심 먹자 그래서 당신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. 그럼 뭐 자료도 가지고 오고 그럼 읽어도 보고 또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또 우리가 그동안 연구한 거 갖다가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들어보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.
그러니까 그게 그런 국가 지도자들이 어떤 그래도 이 우리나라가 뭐 하루 이틀 뭐 100년, 200년, 1000년, 2000년 가야 될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려고 하면 어쨌든 그 중심에 이 어떤 확고한 역사관을 잡고 이렇게 교육도 하고 뭐 가야 되는데, 중국은 저렇게 남의 멀쩡한 우리 조상까지 뺏어가는 마당에 우리는 뭐 그 기존에 있던 우리 역사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, 심지어 뭐 요즘에 또 다문화목 하면서 뭐 당군의 자손 이런 얘기도 이제 못 쓰게 한답니다. 예,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. 예. 그래요. 그걸 다 뺐다고 그래. 예, 그렇게 가면서 또 이 뭐 제야사역에서 이렇게 많은 자료, 어마어마한 또 중국하고 교류도 많아졌고, 예, 또 옛날 이 자료를 접근할 하는 또 박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도 아직 이런 쪽에서 진척이 없다는 게 참 의아하고, 계속 다람쥐가 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게, 제가 벌써 그 박사님 알게 된 지도 좀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교과서 뭐 바로 세우기 운동 그런 거 하셨지 않습니까? 예. 그때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뭐가 있었습니까?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. 학자가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책을 내고, 예. 또 종교인이 뭐 목사나 스님이 설교를 하고 설법을 하면 그 뭐 거기 와서 듣는 사람이나 뭐 일부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교화가 되겠지만, 한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.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려면 역시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 제대로 된 제대로 된 그 역사 의식이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서서 해야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지,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. 그런 생각을. 우리 시민들이 가진 좀 뭐 그런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러면은 정치인이 못하면 돈 있는 사람이라도 좀 나서서 좀 뭐 후원이라도 하고, 그 삼성 같은 그 큰 회사에서 정말 뭐 요만큼만 좀 떼서 이렇게 우리 역사가 제대로 설 수 있게, 예, 그런데 좀 투자를 한다든가, 뭐 그런 노력도 박사님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나 민간에서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거죠?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산업사회를 거쳐오면서 뭐 고도 성장이니 뭐니 이렇게 산업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격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값을 중시하는데, 이제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서 성숙한 사회가 되면 가치를 중요시하게 돼요. 가치. 우리는 많이 그동안 그래도 물질적으로 많이 성숙해온 게 아닐까요? 예. 지금 우리는 성장에서 성숙으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가격보다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해 가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금년에 그 소득을 몇천억으로 올린다. 예. 가격의 문제야. 예. 근데 역사를 바로 세운다. 이거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문제야. 근데 가치를 두고 따진다면 말이지, 호텔을 10개를 세워서 1000억을 버는 것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. 네. 그렇잖아요? 예. 네. 그런데 그동안 이제 한국의 그 기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식과 인식이 삶을 지배하고,
가치가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랐죠. 근데 이제 앞으로 이 국가에서 못하면 기업들이라도 나서서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좀 투자를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나서야죠.